202페이지에 용도 지구라고 있잖아요. 그 오른쪽에 종류를 보면 박스에 일단 경관지구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고도지구, 그 다음이 방화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개발진흥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 해서 9개가 나와요. 야들은 타이틀이 용도지구라는 말을 써요. 아까 도시지역 관리지역이라고 있었죠. 걔들은 용도지역, 야들은 용도지구. 이런 건 시험에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용도지구, 용도지구 안에 건축 제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틀린 거 찾아봐라. 이렇게. 용도지구는 시험에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하나씩 매년 시험 나와요. 30회 시험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장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박스 안에 문장을 통째로 넣어놓고 중요한 포인트 단어를 빼놔요. 여기 들어갈 걸 찾아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뭘 압축해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대로 문장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이 30회 시험 나온 거.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이 빠졌는데 그 204페이지 보세요. 204페이지는 용도 구역이라고 돼요. 그러죠? 좀 전에 용도 지구 중에 기억나는 거 한두 개만 얘기해 보세요. 제일 먼저 무슨 지구? 경관지구. 그 다음이 책장 넘어가지 말고요. 고도지구. 그 다음 방제지구가 있었어요? 깜짝 놀랍니다. 있습니다.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경고, 방방, 보취개특. 그러면 금방 외우거든요. 복합 용도지구 해서. 걔들은 용도지구, 지금 나오는 건 용도구역. 1번에 개발제한구역 줄 치세요. 자, 1번에 무슨 구역이요? 개발제한구역. 이거 들어봤죠, 이거? 왜 뭐 개발제한구역 위반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영어로 하면 그린벨트. 그 다음 오른쪽에 2번은 무슨 구역이요? 도시, 자연, 공원구역. 용어도 못 외워져요. 도시, 자연, 공원구역. 자, 3번은요.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조정이 아니고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 한 장 넘어가면 4번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5번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는 거.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슨 구역? 개발 제한구역. 두 번째가 도시 자연 공원구역. 세 번째 게 시가화 조정구역.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먼저 보고 공부를 해야 되지. 첫 페이지부터 들어가서 암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네 번째가 수산 자원 보호구역. 마지막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용도구역.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반시설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이란 말 나오죠. 시설 나오죠. 시설 사업 이렇게. 그래서 요걸 공부를 하면 시설 사업이 되는데, 옳은 것은 이제 문제 봐봐. 29회 시험 나온 건데 30회. 자, 시험이 아까까지 틀린 거걸로 시험 나왔잖아요. 얘는 올바른 거잖아요. 틀린 거 찾는 것, 올바른 거 찾는 것 어디가 더 어려울까요? 요거 훨씬 어렵습니다. 한 20% 정도 나와요. 올바른 거 찾을 때는 읽다가 4개가 틀린 걸 다 알아야 돼요. 틀린 걸 다 알아야 됩니다. 틀린 걸 찾으시오 그러면 운 좋게 잘 다른 건 몰라도 그 틀린 지문만 알고 있으면 답은 찾을 수 있거든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공부를 자세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설치할 때 어떠냐. 그 다음에 30회 시험은 시설, 그리고 주제는 똑같은데도 각도는 다르게 나와요. 매수청구 들어가는 거. 그래서 문장을 전체 넣어놓고 문장 속에 중요한 단어 빼놓고 채우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문장을 익숙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 다음에 책을 쭉 넘어가면 자, 217페이지 보세요. 저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됐나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 나오고 217페이지. 그러죠? 그 순서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30회, 20회 시험에 나온 거 틀린 거 고르시오.
30회 시험 나왔는데 단답식으로 나와서 제가 뺐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꼭 한 문제. 그 다음 넘어가면 221페이지 보면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요거 개발행위 허가. 30회 시험 나온 것. 옳은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12개를 내는데 틀린 거하고 옳은 게 섞여 있어요. 옳은 것 고르는 문제가 한 20% 정도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옳은 거 고르시오. 4개 다 틀린 거 찾고 하나 맞는 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어차피 7, 8월 달 되면 미친 듯이 지금 본 문제들을 풀 겁니다. 나중에 풀어서 문제를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몇 장 쫙 지나가 봐요. 지나가 보면 개발 밀도 관리고 있죠. 226페이지. 226페이지 보면은 2분의 1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 오른쪽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니까 이 낯선 용어를 누가 빨리 익숙하고 그 안에 담아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보냐 따라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낯설은 것들은 공부할 때 전체 틀 잡고 용어 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점점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빨리 이런 걸 익숙하셔야 돼요. 문제도 보세요. 얘는 29회 시험 나온 거 작년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둘 다 섞어놓고 둘 다 나온 거잖아요. 옳은 거 찾아봐라 이렇게 나오는 이 둘 중에 하나 내가 돌아가면서 나온 거거든요. 30회 시험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문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31회 시험은 야보다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나 아까처럼 섞어서 나오는 거예요. 매년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나오면 1장이 비용부담, 보칙, 벌칙, 기타 이렇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12개가 나올 때 12개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전체 분량에서 총설. 그 다음에 2절이 광역 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 나오는 게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 다음에 시설사업. 요거 끝나면 뭐가 나올까요? 요거 다음 지구 단위 계획. 요거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그죠? 요 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1장이에요. 12개 나오는 거. 그 1장 전체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1장이 12개 끝나면 그 다음에 231페이지가 제2장의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법 이렇게 도시개발법 30회 시험 문제 옳은 것은 이건 또 옳은 게 많이 나와요. 지문 쫙 길게 나오잖아요. 길게. 그 다음에 시행 이것도 서술식으로.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서술식으로. 그 다음에 개발사업 시행 서술식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수준이 자꾸 높아져요. 시험에서. 높아지니까 단답식으로 하지 마시고 나중에 공부를 할 때 보면 알지만 문장을 자꾸 소리내게 읽을 때 그 문장들이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문제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수영 방식 30회 시험. 그 다음에 또 개발사업 시행 30회 시험. 29회 시험. 30회 시험. 그 다음에 끝. 그 다음에 이제 3장. 3장 펼쳐보시면은 257페이지 보세요. 257페이지에 3장. 제목이 법 제목이 무슨 법이에요? 법 제목 외우는 것도 힘들어요. 도시 및 거주가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자, 이 법 제목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요? 진짜로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들어봤나요? 걔가 야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적용하는 법이 바로 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할 때 우리 동네 재개발 들어간다, 아파트 재건축 들어간다 할 때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러죠. 하나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부동산 업자 말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부동산 업자 말 믿을 수밖에 없고 업자한테 휘둘려 가는 거예요. 하라면 해야 되고 못하면 못하는 거고. 내가 알면 부동산 업자가 뭔 말하는지 알아들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가야 되는 거고 이제 자격증 따야 된다. 이 정비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인데 절차가 총설 다음에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앞부분에서 이렇게 꼭 하나 내는 거예요. 22구에 30회 시험 이렇게 앞부분에 하나 내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 만들 때, 그다음에 정비 사업 시행해서 전체적인 것. 그다음에